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영상을 나누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오늘 나눌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에 대한 영상을 사실은 4월 20일경에 만들었는데요. 그 시기에 마침 짐 로저스와의 인터뷰가 잡히고 그 후에는 5월에 있는 Berkshire Hathaway 주주 총회가 있어서 이 영상들을 업로드해서 나누는 것이 시기상으로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 인공지능 주식들에 대한 영상이 본의 아니게 한 달이나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나누는 주식들의 주가가 제가 영상을 만들었던 당시보다 대부분 많이 오른 상태이긴 하지만 영상에서도 나오겠지만 저는 이 주식들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도 절대 팔 생각이 없고요. 여전히 더 모으고 싶은 주식들입니다. 영상을 찍었던 당시에 비해 주가가 크게 오른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커버콜을 통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냈고요. 다음 주에 나눌 3개 주식 중에서도 크게 오른 주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주식이 역시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단 한 주도 팔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저번주에 올렸던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챗 GPT의 등장 이후로 1990년대, 2000년도에 일었던 인터넷 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더 이상 전문가들만의 툴이 아니라 일반인들마저도 아주 간편하게 쓸 수 있을 정도로 발전을 하면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1억 명 이상의 액티브 유저들을 얻는 데 걸린 기간을 비교해 보시면 요즘 너무나도 핫한 인스타그램이 30개월이나 걸렸고 틱톡 같은 경우에도 9개월이나 걸렸지만 챗 GPT는 1억 명 이상의 액티브 유저들을 얻는데 고작 2달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네요. 인스타그램과 비교해 봤을 때도 무려 15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1억 명 이상의 액티브 유저들을 얻게 된 거죠. 그만큼 이제는 일반인들 사이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인공지능의 적용 범위 역시 저희 상상을 뛰어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미 3월 25일에 발표된 챗 GPT 플러그인 리스트만 봐도 인공지능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크게 성장한 회사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겠죠. 머신러닝을 통해 인공지능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똑똑해지려면 보다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데이터를 선점한 회사가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거란 생각이 되고 각 분야별로 데이터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에 파산에 대한 걱정도 없고 주가가 내려가도 마음 편하게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주식 5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도에 시작된 인터넷 붐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자체를 바꿔줄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패러다임 시프트의 트렌드를 일으켜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막 시작되고 있는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지금 투자를 했을 때 5년, 10년 후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다줄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바로 머신러닝에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서 타 경쟁사들 보다 훨씬 똑똑해진 인공지능을 보유할 회사들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5개 회사 모두 시가총액이 비교적 큰 회사들이지만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분명히 큰 수익을 내게 될 거라고 믿는 회사들입니다. 자, 첫 번째 회사는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부동의 1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 바로 메타입니다. 일단 소셜미디어 혹은 SNS 분야에서는 따라올 회사가 없을 정도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죠. 여기 보시듯이 단 하루 동안 메타에 속한 앱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사용하는 액티브 데일리 유저들이 무려 3 빌리언, 30억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에 30억 명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이 매일매일 계속해서 쌓여간다는 거죠. 페이스북이든 왓츠앱이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거나 클릭하는 모든 정보들이 지금 메타의 전송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메타의 주 수입원은 광고 수익입니다. 내가 자주 클릭하고 찾는 영상이나 찾는 채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뜨는 광고가 계속 바뀐다는 걸 아실 겁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보다 효과적으로 광고를 하기 위해서 내가 클릭하고 관심 갖는 영상이나 채널들을 바탕으로 나의 관심사를 분석하고 그 관심사와 유사한 제품들을 제 눈앞에다가
가져다주는 personalized advertisement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관심 갖는 분야의 제품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클릭할 확률이 엄청 높아질 것이고, 한 리서치에 따르면 personalized advertisement로 그 제품을 클릭할 확률이 무려 40%나 올라간다고 하네요. 자, 이런 personalized advertisement 이외에도 오큘러스로 인수한 메타 입장에서는 2030년에 10 trillion이 넘을 거라고 예상되는 메타버스 분야에 어마어마한 기회를 절대 놓치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난해에도 10조 원 이상 투자를 하면서 수익은커녕 몇 조 원 이상 손해를 보고는 있지만 꾸준히 가상공간인 호라이즌과 AR에도 투자를 하면서 발전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메타처럼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여러 번 실패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는 회사들이 결국은 그 분야의 선두에 서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메타가 메타버스 분야에까지 앞장선다면 지금의 주가는 거의 장난에 가까울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회사는 서치 부분에서 단연 앞장서고 있는 회사, 바로 알파벳 혹은 구글입니다. 이 그래프에도 나와 있지만 전체 서치 엔진 분야에서 92% 정도를 독차지하고 있는 서치 엔진이 바로 구글이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과의 차이입니다. 물론 챗 GPT의 탑재로 빙의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글에서도 챗 GPT의 대항마로 월드를 들고 나왔고, 챗 GPT가 탑재된다고 해도 2위인 빙과 구글 간의 갭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서치 엔진 쪽에서는 세계 어떤 회사도 구글과는 경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서치를 할 때 구글을 사용하고 심지어 맥을 쓰고 있는데도 사파리보다는 크롬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편하기도 하고 결과들이 보기 좋게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서치 엔진을 통해서 구글이 얻는 데이터의 양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 몇 년간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유튜브 사용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유튜브 영상들이나 영상의 코멘트들을 통해서 구글이 얻는 데이터 또한 어마어마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쓰는 이메일 같은 경우에도 한메일이나 야후 메일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지메일이 없는 사람을 찾기는 힘들 겁니다. 심지어는 지메일 어카운트를 2개에서 3개씩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유튜브나 지메일만으로도 구글이 얻는 데이터는 어마어마할 거란 생각이 됩니다. 거기다가 챗 GPT 같은 경우 큰 관심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머신러닝 플랫폼이 175 빌리언이나 되는 머신러닝 패러미터들을 통해서 결과들을 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구글이라 불리는 바이두의 AI 챗봇인 ERNIE 같은 경우에는 챗 GPT의 2배 가까운 260 빌리언 머신러닝 러닝 패러미터들을 통해서 결과를 낸다고 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듯이 챗 GPT의 3배, ERNIE의 2배 가까운 540 빌리언 머신러닝 패러미터들을 통해서 결과를 낸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렇듯 구글은 서치 엔진 이외에도 많은 부문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어서 이 많은 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와 챗 GPT의 대항마인 버드가 어떻게 발전을 하고 대중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구글의 성장이 결정될 거란 생각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글의 성장 포텐셜은 상상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회사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아이폰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는 앱의 엄청난 양의 데이터나 문자 보내는 데이터들, 특히나 요즘 세대들은 전화통화보다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문자 보내는 걸 선호하죠. 그리고 구글 맵이나 애플 맵, 그리고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모아지고 있는 위치 데이터들이 모두 머신러닝에 입력될 데이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는 월버핏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한 브랜드의 힘을 가지고 있어서 애플 제품을 들고 있으면 나의 이고에도 큰 영향을 주고 중독성이 있다고 합니다. 명품이 비싸도 저희가 기꺼이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는 이유는 그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이미지와 만족감이 있기 때문이죠. 에르메스 가방을 몇천, 몇만 불씩 주면서 사는 이유도 에르메스라는 브랜드가 가져다주는 이미지와 개인적인 만족감 때문입니다. 애플에게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브랜드의 힘도 있는 데다가 상당히 스티키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모든 기기들은 연동되었기 때문에 아주 편하기도 한데다가 만약 타사 제품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에 다시 일일이 옮겨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따라서 애플을 한번 사용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 랩탑이나 폰을 살 때도 애플 제품을 찾는 경우가 많고, 월버핏께서도 애플 주식을 매수한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브랜드의 힘과 애플 제품에 대한 중독성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인공지능 시대에 머신러닝을 위해 필수인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브랜드의 힘을 모두 갖춘 애플이라는 회사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싶은 주식 1순위 리스트에 올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회사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회사는 우리가 다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회사, 바로 아마존입니다.
미국에 사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거의 100% 아마존을 통해 물품들을 오더해서 구매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오더 하나하나가 개인의 성향과 패턴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데이터들이고, 아마존만큼 방대한 양의 컨슈머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없고 비교조차 가능한 회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처럼 데이터가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 시대에 데이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요즘에는 다들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고 클라우드에 업로드된 정보들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외장용 하드를 들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클라우드에 모아지고 있는 데이터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기계들 간의 대화 역시 클라우드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클라우드 마켓의 선두주자가 누구일까요? 여기 보시듯이 바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 2022년 2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클라우드 마켓의 35%를 AWS가 점유하고 있고, 지금 AWS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들도 우리가 다들 아는 대형 회사들부터 스타트업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회사들이 AWS에 데이터를 업로드 할 것이고, 그 모든 데이터들이 아마존 입장에서는 머신러닝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아마존의 또 하나의 자산이 바로 알렉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직접 웹사이트를 서치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는 데이터뿐만 아니라 한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가 방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이 알렉사를 통해서 아마존으로 들어가서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데이터들까지 모아서 개인 맞춤형 광고를 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처럼 아마존이 모으고 있는 데이터의 양 역시 다른 어떤 회사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AWS나 아마존의 이커머스 그리고 알렉사를 통해서 모아지고 있는 데이터로 발전하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시스템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공지능 시대의 발전과 함께 크게 성장할 5번째 회사는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율주행 부문에서는 지금 세계 어떤 회사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말을 따라할 수 없고, 시중에 돌아다니는 테슬라들로부터 데이터들을 매 순간 실시간으로 수집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오토파일럿 마일리지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도 테슬라를 따라잡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데이터는 챗 GPT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인데요. 2021년 기준으로 테슬라는 이미 4 billion 오토파일럿 드라이빙 마일스를 보유하고 있지만 2위인 구글의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이 당시에 고작 20 million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021년에 이미 자율주행 데이터에 있어서는 테슬라가 2위인 웨이모보다 200배 이상이나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고, 아마 지금은 그 차이가 훨씬 늘었을 겁니다. 따라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머신러닝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도로상의 데이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경쟁조차 되는 회사가 없고, 자율주행 서비스 분야에서는 테슬라가 아주 크게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용한 로보택시 이외에도 곧 나올 사이버 트럭, 테슬라 로봇인 옵티머스, 슈퍼컴퓨터인 도조, 그리고 에너지 쪽에서도 솔러 루프나 테슬라 월드 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크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성장 포텐셜이 어마어마한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나눈 5개의 주식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공지능 트렌드와 함께 크게 성장할 거라 생각되는 회사들이었고요. 소개한 회사들 이외에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리서치를 반드시 더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 나눈 의견들이나 5개의 주식들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